콩지야 타로 봐줘.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은방 타로가 텀블벅 펀딩 오픈 10일 만에 후원금 1억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사랑 받을 줄 몰랐는데 어안이 벙벙하고 책임감과 보람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금전적인 액수보다도 저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다는 것에 든든함을 느꼈는데요. 이렇게 저한테 행복감을 선물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예정에 없던 새로운 이벤트도 진행하게 됐는데요. 3일 만에 타로 유튜버 시작하기 라는 저의 전자책 미리 보기를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타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시거나 혹은 타로가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이고요. 이 전자책의 경우에는 따로 당첨자를 추첨하지 않고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담아서 전부 제공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아직 후원 안 하셨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이벤트 기간에 맞춰서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궁금해하셨던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할게요. 김은방 타로의 구성품으로는 기본 종이 해설서와 PDF 강의록이 함께 제공이 돼요. 이것만으로도 타로를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더 차원이 다른 깊은 해설을 원하시고 김은방 카드를 메인 덱 삼고 싶으시고 또 제가 어떤 눈으로 타로를 읽는지 그 시각과 비법을 완전히 흡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강의를 듣고 듣지 않고의 차이가 조금 크실 거예요. 강의에 담을 팁들은 지금도 추가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점사가 맞지 않는 이유, 같은 상담을 하고도 누구는 소액, 누구는 고액의 상담비를 받는 이유, 또 손님의 클레임, 부정 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귀문방 카드와 함께 사용하면 좋을 카드들은 뭐가 있는지, 또 본인의 점은 보기가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귀문방 카드를 통해서는 어떻게 자점을 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평소 상담업을 하시면서 고민이었지만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았고 뚜렷한 해결이 나오지도 않았던 것들에 대한 답도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김은방의 세계로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1번 분들 봐볼게요. 1번 분들의 9월, 10월 운세. 1번 분들, 1번 분들은 본인이 본인의 쓰임을 잠재력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들다 이렇게 읽혀지네요. 그니까
아예 내가 어떤 재능도 없고 또 재주도 없고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난 진짜 모르겠어. 나 너무 애매한 것 같아.' 이렇게 느끼면은 별로 그렇게 크게 괴롭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니까 물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막막함, 그런 괴로움은 있겠지만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사람인데 못하고 있다는 그런 자괴감은 없다는 거죠. 근데 일본 분들에게는 이제 그 자괴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나는 더 좋은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리고 또 지금 뭐 이렇게 나보다 잘 되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스스로 알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날 괴롭게 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또 나는 내가 스스로 나를 묻고 있고 나를 못 움직이게 하고 있는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어떤 비유를 하자면은 그런 거예요. 내가 외로움을 느껴요. 근데 막상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오면 또 쳐내요. 그리고 또 '아 나 이제는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어.' 뭐 그런 생각을 해요. '나를 깨고 싶어.' 근데 막상 또 뭔가 진짜 좀 도전적인 과감한 그런 기회가 내 눈앞에 오면 '아 저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무 기존의 삶과 다른 방향 같은데?' 이걸 내가 아예 이탈하고서 저쪽으로 가서 '과연 할까? 적응이 될까?' 뭐 이런 생각에서 또 놓쳐 버려요. 그니까 일본 분들이 본인 옆에 뭐가 없고 뭐가 안 되고 이렇게 완전히 답이 없는 상황이라기보다는요. 기회가 있지만 내가 잡지 않고, 또 사람이 있지만 내가 그냥 돌려보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알지만 하지 않고, 약간 계속 이렇게 말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중간을 유지하려고 한다.' 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중간이라는 건 그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신비주의? 관심을 받고는 싶은데요. 정작 또 너무 나를 알려고 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럽고, 이제 말했듯이 넓은 세계 경험하고 싶지만 낯선 분야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이 크기 때문에 내가 자꾸만 좀 앞으로 나아가려 하다가도 주춤되면서 다시 중간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월, 10월 가을 운세를 보자면 전반적으로 일본 분들은 기회가 들어오지만 자신이 주춤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때문에 이거를 조금 주의를 하시고, 내가 뭔가 잡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놓치지 않고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연애운이라든지 사람과 연결되는 뭐 그런 귀인운 같은 거에서도 막상 일본 분들한테 관심을 보이거나 뭐 소개 자리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인맥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모임 같은 게 생겨나도 일본 분들이 '아 그냥 안 갈래. 가서 괜히 또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떡해.' 아니면 뭐 '저 사람이 나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으로 '아 안 만날래.' 이렇게 또 사그라들 수 있단 말이죠, 마음이. 그리고 또 일에 관해서도 내가 좋은 제안이나 새로운 경험을 쌓을 기회가 왔는데 한편으론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냥 기존에 하던 거라도 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것마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고 또 망설이다가 흘려보내게 될 수가 있어요. 또 썸을 탄다고 해도요, 똑같은 게 내가 너무 수동적이어서 상대 입장에서는 '아 뭐지? 얘 난 별로 안 좋아하나 봐.' 그러고 한풀 꺾여서 물러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니까 일본 분들이 뭔가 혼자인 나, 그냥 기존에 계속 익숙했던 나에 대한 그 관성을, 버릇을 버리지 못해서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열린 마음으로 평소보다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카드 이미지를 보면은 대부분 다 정적인 것들이 떴거든요. 여기 특히 두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사람이 고양이들이랑 같이 앉아서 이렇게 멀거니 화려한 동전들을 바라보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화려한 동전들은 이제 먹을 게 많은 상황으로 읽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잡든 뭐 몇 개를 먹든 별로 티가 안 나죠. 그 정도로 골라 잡기만 해도 될 정도의 노다지인데요. 그럼에도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애완동물이나 만지면서 가만히 앉아 있죠. 폐쇄적이죠. 그러니까 일본 분들도 이런 자신을, 스스로의 성향을 알고 계세요.
말했듯이. 그치만 이렇게 알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게 이제 관성이 또 돼 버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런 것도 생각이 나요. 금전에 관해서도 '내가 이런 것들을 더 하면 돈을 더 벌겠지 당연히.' 이런 게 구상이 있거든요 머리에. 그러니까 남들은 구상조차 못 해서 '아 어떻게 돈 벌어야 되지? 나 도대체 뭐 해 먹고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본 분들은 뭘 하면 잘 될지는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케팅이라든지 자기 PR, 홍보 혹은 얼굴을 드러내고 좀 이렇게 나서야 되는 그런 일에 관해서도 '아 너무 하기 싫다. 진짜 드러내는 거 너무 싫다. 하지만 이걸 해야 몇 배로 번다는 거 알아. 근데 하기 싫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갈등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까지 읽혀지는데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일본 분들이 그 이유는 또 그거겠죠. 너무 내가 다쳐본 경험?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았지만 받았던 관심들로 인해서 굉장히 피곤하거나 상처받았던 경험?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자기 방어, 보호 본능 같은 것들. 근데요, 일본 분들은 또 구상이 크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않았을 때 안타까움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비유를 하자면 내 머리에 대작이 구성되어 있어요. 진짜 막 엄청난 화제작이 될 만한 그런 시나리오가 내 머리에 있어요. 그치만 그거를 내가 안 하는 거예요. 하기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하면 피곤하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묵혀만 두고 '아 이걸 하면 진짜 떼돈을 벌 텐데. 내가 유명해질 텐데.' 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괴로움. 근데 또 그렇게까지 너무 압박감? 이걸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 하지 못한다는 자책감 가질 필요는 또 없는 것 같은 게요. 일본 분들은 그냥 뭔가 하나를 정말 크게 잘한다의 느낌보다는요. 하나씩 쌓아가기만 해도요. 그게 엄청 커진다라고 또 얘기가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꾸준히 쌓아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막 큰 욕심 부리고 무리해서 막 일하려고 하고 '아 이거 지금 안 하면 어떻게 큰일 날 것 같아. 손해 볼 것 같아.' 그런 거 없이요. 그냥 뭐 1 년에 한 2개 정도 큰 프로젝트를 좀 해 보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작품을 쓰신다고 해도 1 년에 한두 개 정도 그 정도만 잡고 해도 일본 분들은 워낙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양보다 질이거든요. 그래서 뭐 공백기가 좀 있어도 아니면 주기가 쪼끔 느려도 과거 작업물을 믿고서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래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있던 이 절구 카드도요. 약간 가랑비 옷 젖듯이 "나중에 커진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물이 절절절절 흐르다가 나중에 엄청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막 '아 이게 물주기가 약하네. 물이 별로 안 묻네. 나는 물을 칼칼칼 채우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 그거에만 집중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결국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가끔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꾸준히 하기만 하면 된다. 언젠가 된다. 그러니까 포기만 안 하면 너는 된다." 이런 말도 일본 분들에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 볼게요. 일본 분들 지금 첫 번째로 저스티스 그러니까 정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제가 조금 지금 일본 분들이 악마 나, 천사 나 사이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이건 아는데 내 마음은 이건데 머리는 이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하기 싫어.' 막 이런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힘드실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가 또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가을 안으로 판단을 끝내고 일본 분들에게 가장 옳은 선택으로 나아가실 것 같거든요. 그니까 지금까지도 일본 분들 마음은 계속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좀 재고 따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지금 또 정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갈등이 앞으로도 유지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 일본 분들이 아까 화랑 박사기 카드도 뽑으셨는데요. 그 화랑 박사기는 진짜 과거에 대한 미련이 엄청 큰 인물이기도 해요. 제가 이 카드를 쓴 해설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자기가 과거에 되게 잘 나가는 원님이었는데요. 그 신내림을 받아서 박수무당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기분은 처참하죠. 다들 떠받들다가 이제는 나를 다 손가락질하고, 내가 애초에 이렇게 살 거라면 왜 나에게 그런 좋은 것들을 줬던 거지? 그런 영광의 순간들을 줬다 뺏은 거지? 뭐 그런 원망스러운 생각들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그 과거의 나 그리고 현재의 나 또 비슷한 의미로는 겉으로 보이는 나 그리고 내면의 나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상 그리고 지금의 내 현실, 이렇게 뭔가 그 두 가지 겹이 서로 딱 붙어서 일치되지가 않고 좀 겉도는 그런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 분들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내가 나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아예 겉으로도 재주가 하나도 없고 속으로도 생각이 하나도 없고 그럼 모르겠는데, '난 이만큼 가졌어. 근데 난 이걸 쓸 생각이 없어. 그리고 내게 이런 모습이 있어. 근데 지금 나는 이러고 있어.' 이게 자꾸만 두 개가 부딪히면서 괴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랑박사계도 사실 따지고 보면 뭐 박수무당이든 원님이든 둘 다 괜찮게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그 두 개가 합쳐지니까 괴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융화되지 않은 두 가지 성질, 그게 일본 분들에게도 있었을 텐데 그것의 중간 협의점을 좀 잘 찾아갔을 것 같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정의 카드는 송사 문제, 뭐 사람 사이의 갈등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도 뜻하기 때문에 일상이 좀 이런 걸로 정체된 분들이어도 많이 추워지기 전까지는 일이 마무리가 되고 생각이 정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드는 생각은 또 이번 분들이 워낙 포텐셜이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본인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을 잘라내는 그런 눈 자체도 높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걸 왜? 뭐 사람에 관해서도 '내가 이 사람이랑 굳이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지가 있어도 내가 그거를 다 커트해 버리다 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은 먹을 게 많은데 내가 먹고 싶은 거는 딱히 없는 거예요. 나 입이 너무 고급이니까. 근데 이게 또 입맛만 쓸데없이 높은 거라기보다는 그런 걸 먹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일본 분들이. 그게 맞거든요. 근데 또 그것을 어딘가에다가 명확히 얘기하고 납득을 시키고 뭔가 공감받기는 또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일본 분들 결에 맞춰서 "아 맞아. 나도 그런 일 겪어 봤어."라고 말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일반 분들이 조금 특수한 감수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도 있고, 계속 말했듯이 다른 사람들은 생각조차 못하지만 일반 분들 생각을 하지만 안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 그러니까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게 현실이지만 내 머리는 항상 이상으로 향하고 있는, 그리고 나는 그만큼이 되는 사람 같은데 한편으론 '이게 나만의 또 착각이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같은 거 있죠. 이제 그거를 말해 주기 위해서 지금 컵 7번 카드도 함께 나왔는데요. 이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이제는 또 극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의 눈을 굳이 낮추지 않고 어떤 이상주의를 실현하실 수 있는 시기가 가까워 왔다고 예고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강조했듯이 조금만 열린 마음을 가지시면 그 일본 분들 니즈에 맞는, 굳이 눈을 낮추지 않아도 되는 선택지가 올 가을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리딩에서 강조가 되는 건 "먹을 게 있지만 없었다"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관심 보이는 사람 많았지만 "나는 끌리지가 않았어. 나는 걔네가 좋은 적이 없어." 라든지, 또 내가 스카웃이나 이직 문제로 뭔가 이렇게 구하는 데는 많아. 근데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없어. 이렇게 서로의 니즈가 맞지 않아서 충돌했다면 내 조건에 맞는 대상이 이젠 들어온다는 소리거든요. 또 아까쯤에 제가 일본 분들은 하기 싫은 일을 해야지만 나는 이게 잘 될 수 있다라는 딜레마 때문에 고민이 크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일본 분들은 본인이 수용하실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그 중간선을 또 찾게 되실 것 같아요. 그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앞으로 나아가는 걸 내가 주춤하면서 나를 중간에 끌어다 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나아가는 와중에서 그 중간점을 찾게 될 거라는 뜻인데요. 그 마지막에 카드 보면 또 이제 고뇌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뭘 고뇌하는 거냐면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거를 다시 한번 내가 할까? 포기할까? 아니면 이거 내가 마음 먹을까? 아니면 잊어버릴까?' 이렇게 계속 좀 아예 놓기는 아쉬운 그런 일에 대해서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그런 카드인데요. 제가 말했던 것들하고 또 이어지죠. 그러니까 망설여지는 동시에 이거를 또 아예 놓으면 후회가 될 것만 같고, 또 내가 굉장히 외로운 동시에 또 이 외로움을 깨고 나가기는 약간 또 어색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이동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이동을 내가 온몸으로 거부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뭐 나도 이동을 원해. 사실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라는 기미만 보여줘도 그쪽에서 순조롭게 데려가 줄 수가 있거든요. 그 뭐 사람에 관한 거여도 막 내가 적극적으로 막 "나도 너 좋아. 나도 너랑 뭐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어느 정도 상대가 '얘도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느끼게만 해 줘도 또 순조롭게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망설여지는 동시에 이거를 또 아예 놓으면 후회가 될 것만 같고, 또 내가 굉장히 외로운 동시에 또 이 외로움을 깨고 나가기는 약간 또 어색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이동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이동을 내가 온몸으로 거부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뭐 나도 이동을 원해. 사실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라는 기미만 보여줘도 그쪽에서 순조롭게 데려가 줄 수가 있거든요. 그 뭐 사람에 관한 거여도 막 내가 적극적으로 막 "나도 너 좋아. 나도 너랑 뭐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어느 정도 상대가 '얘도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느끼게만 해 줘도 또 순조롭게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니까 일본 분들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타는 거, 그 흐름과 역행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상주의 카드와 뭐 이런 할까 말까에 대한 카드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일반 분들 생각할 때 이게 '도 아니면 뭐인 문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으시다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진짜 잘 될 수도 있는데 위험감도 있다. 리스크도 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라고 하신다면요.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전개가 나오거든요. 특히 이런 재고 따지는 또 저울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일본 분들이 확률적인 문제, 운적인 이제 문제에 있어서 좀 과감하게 패를 내던져야 하는 그런 일이라면요. 이게 오히려 조금 더 크고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 보면 일본 분들 신경병부 부적이 나왔는데요. 신경병부, 이거는 뭐냐면 좀 날카롭고 예민한 그런 기질, 성향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우울한 거. 그 뭔가 원인이 있거나 내가 어떤 사건이나 계기가 명확하면은 그걸 해결하겠는데, 딱히 그런 게 없음에도 계속 무기력하다거나 좀 기복이 심하고 '나도 나를 좀 컨트롤하기 어렵다.' 이런 면들 있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마음에 좀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하고도 문제없이 갈등 없이 잘 쭉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데 도움을 주는 부적인데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의 마음을 여유로워지게끔 해 준다는 거죠. 이 여유, 마음의 여유가 좀 중요한 말 같아요. 이제 생각을 해 보면 지금까지 일본 분들은 너무 마음이 좁은 상태로 살아왔어요. 속이 좁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항상 조급하고 긴장돼 있고, 말했듯이 뭔가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압박감, 내가 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자책, 나에 대한 실망감들로 인해서 좀 좋은 감정들이 채워질 여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적은 이제 그런 마음들이 좀 평화를 찾고 사람이 유해진다라는 뜻인데, 또 유해진다의 상징은 또 물이죠.
물처럼 유해진다. 그러니까 물은 흐르잖아요. 아까 제가 말한 게 이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일본 분들. 순리대로 거부하지 않고 흘러가려고 하는 것들, 그게 일본 분들에게 곧 평화를 가져다 줄 텐데요. 이제 사람이 진짜 불처럼 활활 타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또 물처럼 유해지는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네, 지금까지 일본 분들이 '나는 너무 불같은 성정, 불같은 예민함, 이게 나를 힘들게 한다.' 느끼셨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이 중화가 되고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뭔가 지금의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과거의 내 모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나 본인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시고 엄격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과거에 한 아주 작은 실수마저도 용서해 주고 용인할 수가 없거든요. 남들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해도 나는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고 그때로 돌아가서 그 일을 안 하고 싶고 내 인생 안에서 지워버리고 싶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저한테는 유독 좀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저 또한 그런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예전에는 항상 좀 '나도 그때로 그냥 돌아가서 그 기억을 없애고 싶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생각이 좀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실패에 대한 좌절감이나 트라우마 그리고 후회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성공도 해본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한 번이라도 빛나 본 시절이 있는 게 어디냐?'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도 빛나 보지 않은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실패에 더 많이 주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자기가 공감할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 실패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잘되다가 꼬꾸라지는 걸 보면 거기에 막 달려들어서 물어뜯는다거나 집중해서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별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을 하는 것은 탑을 쌓는 게 아니라 탑이 높은 게 아니라 탑이 무너지는 거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탑을 쌓거나 높이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빛나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 탑이 무너졌더라도 다시 또 쌓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어느 곳에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빛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의 어떤 무너짐에 주목하는 사람들보다 그 여러분의 반짝임에 주목하는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그때 나도 내가 미워했던 모습에 나도 나름대로 참 대단했구나. 오죽하면 또 그런 말을 들었을까? 오죽하면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을까? 그것 또한 하나의 파급력이 아닐까? 뭐 이런 관점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높은 데서 떨어질수록 사람의 그 치사율이 높잖아요. 죽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많이 또 좋아할수록 헤어지면은 잊기가 힘들고 많이 기대할수록 실망도 크고 그런 거죠. 즉 여러분이 잊지 못하거나 조금 후회스러워하는 어떤 일은 또 너무 잘하고 싶었거나 너무 좋아하거나 실제로 너무 좋아하면서 잘하는 일이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과거의 상처가 나의 재능과 그 재주를 모래성처럼 이렇게 덮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덤처럼. 근데 그거를 잘 파헤쳐 보면은 지금도 다시 꺼내 와서 쓸 수 있는 무언가가 묻혀져 있단 말이죠. 근데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어떤 순간에는 정말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면 '아 내가 왜 그걸 그냥 외면하고 안 썼을까? 왜 그걸 사용하려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도 다가올 가을에는 그 보물찾기를 좀 해 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저도 답글 달고 따로 기도로 답례할게요. 멤버십 혜택과 개인 상담 신청 링크는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은방 타로가 텀블벅 펀딩 오픈 10일 만에 후원금 1억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사랑 받을 줄 몰랐는데 어안이 벙벙하고 책임감과 보람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금전적인 액수보다도 저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다는 것에 든든함을 느꼈는데요. 이렇게 저한테 행복감을 선물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예정에 없던 새로운 이벤트도 진행하게 됐는데요. 3일 만에 타로 유튜버 시작하기 라는 저의 전자책 미리 보기를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타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시거나 혹은 타로가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이고요. 이 전자책의 경우에는 따로 당첨자를 추첨하지 않고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담아서 전부 제공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아직 후원 안 하셨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이벤트 기간에 맞춰서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궁금해하셨던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할게요. 김은방 타로의 구성품으로는 기본 종이 해설서와 PDF 강의록이 함께 제공이 돼요. 이것만으로도 타로를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더 차원이 다른 깊은 해설을 원하시고 귀문방 카드를 메인 덱 삼고 싶으시고 또 제가 어떤 눈으로 타로를 읽는지 그 시각과 비법을 완전히 흡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강의를 듣고 듣지 않고의 차이가 조금 크실 거예요. 강의에 담을 팁들은 지금도 추가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점사가 맞지 않는 이유, 같은 상담을 하고도 누구는 소액, 누구는 고액의 상담비를 받는 이유, 또 손님의 클레임, 부정 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귀문방 카드와 함께 사용하면 좋을 카드들은 뭐가 있는지, 또 본인의 점은 보기가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귀문방 카드를 통해서는 어떻게 자점을 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평소 상담업을 하시면서 고민이었지만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았고 뚜렷한 해결이 나오지도 않았던 것들에 대한 답도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김은방의 세계로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분들 봐볼게요. 이번 분들의 9월, 10월 운세. 이번 분들은 뭔가 새로운 땅에 착륙? 이륙하다? 좀 이런 의미가 먼저 읽혀지는데요. 이게 그냥 냅다 던져져 버렸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냥 냅다 무인도에 떨어졌어. 어떻게 생존하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전의 경험을 진짜 완벽하게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딱 보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로 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겪었고 그런 경험치를 쌓았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번 분들의 능력이 더 잘 활용될 어떤 땅을 찾게 되시는 그런 모습인데요. 한편으론 좀 지도자 같은 모습도 읽혀져요. 왜냐면 나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게이지가 있는 사람이니까, 경험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알려주고 따르게 할 수 있겠죠. 여기 두 번째 카드를 이미지를 보시면요. 남자가 동전 두 개를 손에 들고 좀 '아 이거 어떻게 불려볼까?'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두 개지만 20 개로 또 20 개지만 200 개로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 남자는 자기 몸집을 키워갈 수 있는 사람 같아요. 지금 생각이 나는 게 돌멩이 스프 이야기인데요. 진짜 이거 어릴 때 읽으면서 '사람 사는데 패기가 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돈이 하나도 없어도 1 원도 없어도 진짜 맛있는 스프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거였는데, 뭐 어떤 집에 돌멩이 하나 주워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맛있는 스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어디서도 먹어 본 적 없는 그런 레시피를 알고 있다고. 그러면 궁금해 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멩이로 하나로 그냥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과연 그게 가능한 건가? 한번 해 봐.'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돌멩이를 넣고서 물을 넣고 끓여요. 그러면서 막 먹어 보면서 "아 진짜 맛있다." 이래요. 그러더니 "근데 후추를 넣으면 쪼끔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흘린 듯이 후추를 줘요. 그러면 후춧가루 넣고 나서 계속 또 이렇게 끓이다가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옥수수를 넣으면 더 맛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꼼수를 피워서 재료를 하나 둘씩 계속 추가를 해요. 근데 옆에서 그 집주인이 또 그걸 주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완성이 된 거는 결국 스프 재료가 다 들어가 있고 돌멩이만 추가로 들어가 있는 그런 스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리가 참 비상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팔면서도 훨씬 더 좋아 보이게 파는 뭐 이런 기질일 수도 있겠고요. 또 그리고 또 별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별거인 것처럼 잘 포장해서 말하는 그런 재주. 이번 분들에게 어떤 이런 잔 재주를 써서 자기의 능력치보다 훨씬 더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이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나 그 노동은 똑같아도 돈을 더 많이 벌게 된다든지 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또 "뿔린다."의 의미가 읽혀지기 때문에 이번 분들은 사람에 관해서라면 한 명이 아니라 좀 여럿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에 관해서도 내가 골라 잡을 수 있는 그런 때이신 것 같고, 일에 관해서도 '내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시간이 모자라서 그렇지 손댈 만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널려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가을은 그러니까 이게 또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한정이 되면 내가 더 현명하게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잖아요. 서비스의 단가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골라서 만난다든지 좀 그런 이번 분들도 선택적으로 조율할 수 있게 되는 거, 내가 나의 가치를 몸값을 올려서 더 조금 효율적이게 쓰려고 하는 것들이 예고가 되고, 또 추가적으로 읽혀지는 거는 이번 분들은 조금 이번 가을에 한번 리프레시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낙화축제 같은 거 한번 갔다 오신다든지 이 번뇌와 죄를 씻고 한번 털고 씻고 갈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나 사람을 좀 정리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여기다 놔두고 나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할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리라는 게 또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좀 찝찝하게 그렇게 남아있는 어떤 사건이라든지 뭔가 이번 분들 마음 안에 있는 무언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것을 풀고 가는 것과 그냥 찝찝한 상태로 놔두고 어떻게든 무시하고 앞으로 가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사람에 관해서도 사람 관계 안에서도 내가 저 사람한테 쌓인 게 있는데 저 사람도 나한테 쌓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과를 안 한다? 근데 나는 한편으로 내가 더 억울하니까 '내가 왜 자존심 상하게 먼저 사과해야 돼? 내가 왜 먼저 연락해야 돼?' 그런 거 있었다면 그냥 먼저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 자신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는 한번 비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처럼 이제 이번 분들의 가을은 들어올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이 정리는 또 이제 공간적인 정리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갖고 계신 것들 팔고 싶은 게 있다거나 뭐 집 같은 거라든지 건물 아니면은 땅, 또 내 집 안에서 좀 정리하고 싶은 물건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요. 하고 넘어가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년에 해야지. 시간 될 때 해야지.'라기보다 어차피 할 거라면 지금 하고 넘어가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번 분들이 탄탄대로로 쭉 가야 되는데 이전의 것들이 발목을 잡으면 안 되기 때문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그 경험치를 완벽하게 살려서 거의 지도자급의 역할을 새 땅에서 수행하시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번 분들이 뭔가 임하고 계신 뭐 프로젝트라든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그다음 게 더 수혜를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이거에만 사활을 걸고 계시는 입장이어도 이걸로 인해서 더 잘 될 수 있는 것도 이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래서 "예전의 부정적인 꼬리는 미리 잘라내라."라고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 볼게요. 이번 분들 그니까 제가 "많이 갖게 된다."라고 바로 말했는데 지금 여왕제 카드도 나왔어요. 그리고 또 컵 기사? 뭔가 이제 선물을 전해받는 그런 모습까지 상징이 되는 걸 보면 이번 분들이 좀 흘러 넘칠 정도로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이 흘러 넘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좀 떨궈 줘도 내게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너무 돈이 많으면 훔쳐가도 훔쳐간지를 모르잖아요. 물건을 가져가도 내가 그걸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약간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예를 들어서 돈이 막 5만 원이 있으면은 10,000원, 20,000원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냥 돈의 단위가 조금만 달라져도 뭐 한 100만 원 있다고 치면 거기서 1,000원 없어지는 게 딱히 티가 안 나죠.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자신의 그 풍요가 흘러 넘쳐서 약간 개의치 않게 됨으로 인해 또 생겨나는 일이 예고가 되는데 어 주변에서 약간 이원분들의 덕을 바란다든지 뭔가를 도와달라고 하거나 그걸 좀 나눠 갖고 싶어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종업계라든지 그 동료들의 시기 질투, 주변 사람들의 그런 견제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 된 걸로 인해서 좀 도와주거나 베풀어 주는 편인데도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안 그랬을 때 더 욕을 한다든지 뭐 그런 스트레스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쟁에서 이번 분들 유리하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 경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좀 쓸데없는 시비 같은 거라든지 너무 필요 이상으로 이번 분들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건 아닌 건 아니라고 좀 잘라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후진은 없다고 하잖아요. 한번 앞으로 가면은 후진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는 속도를 더 좀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처음에 너무 큰 걸 해줘 버리면 시간 지나서는 더 큰 걸 바라고 그것보다 작은 걸 줬을 때는 그 작은 것도 되게 큰 건데도 '이게 뭐야? 왜 이거밖에 안 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드는 게 또 이번 분들은 좀 중요한 타이밍 자기가 되게 발전하고 있는 그런 타이밍에 한 번씩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피곤해지는 그런 면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는데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뭐 이럴 때 한 번씩 꼬꾸라진다. 근데 그게 또 지금 카드에서는 "의도된 야단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이러한 야단이 약으로 쓰려고 벌이 아니라 약을 주려고 일어난 것이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그거죠. 시험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시련을 넘을 수 있는지 이 산을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애인들을 시험하고 이걸 만약에 얘가 했다면 더 큰 거를 주려고 했다. 그런 말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한테 뭔가를 주기 위해서는 먼저 고통과 시련을 주고 그걸 얘가 견뎠을 때 더 큰 보상을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번 분들한테 좀 그런 시험과 보상이 자주 반복돼 왔던 느낌이 특히 들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대체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나를 왜 이렇게 못살게 굴지?'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조상감을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다." 이런 말 들으시는 분들도 오늘 2번 많이 뽑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조상 가물은 특히나 20 대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못 견디고. 근데 이 시험을 통과 의뢰를 이제 넘어가면 30 대부터는 피어나는 꽃이거든요. 아주 예쁘게 천천히 활짝 피어요. 이런 꽃이 대체 어째
이런 꽃이 대체 언제 어디서 등장했나 싶을 정도로 피어요. 그러니까 말년이 오히려 좋다 그래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오히려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좀 편해졌다.' 느끼시거나 뒤늦게 진로를 찾아가면서 삶이 안정이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도 어느 정도 이런 좀 신의 기운을 타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유독 좀 앞서가거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경쟁 사이에서 치이고 질투받고 이런 면은 좀 많으신 분들 같아요. 그리고 이번 분들 아까 대신기 카드 뽑으셨는데, 그러니까 대신기는 대신 불려주는 귀신? 대신 그 무당과 그 혼령의 중간 다리 사이에서 또 앵마지 역할을 하는 그런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중간에 치여 있고 남들 좀 티닥거리 해주는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뭐 내가 집안에서 가장 역할 한다든지, 다른 형제가 사고 치거나 집에 부모님 어려운 거 있으면 내가 도와줘야 한다든지, 그리고 어디서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도 어려워하는 거 내가 같은 직급인데도 일 더 많이 해 줘야 된다든지 그런 거. 그래도 여기서 오는 현타가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하면 뭐해. 나아지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해 봤자 나는 항상 이 모습인데.' 이거거든요. 그 대신기는 그 카드 이미지를 이제 아까 뽑으신 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막 몸에 칼자국이 나 있어요. 본인이 그만큼 남의 액을 대신 막아 주고 그만큼 많이 희생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나는 그만한 대접을 받거나 또 그만큼의 보상이 있었다거나 인정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이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더 안 좋은 상황만 벌어지거나 나한테 못됐다고 하거나 그랬을 거니까, 그런 점에 대한 이번 분들의 현타를 대신기 카드가 대신 좀 보여줬던 건데요. 저는 이 점이 또 되게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변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이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삶보다도 좀 본인한테 떨어질 거? 남들한테 좀 줘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래도 본인 것들이 많이 풍족해질 거라는 거? 저 여기서 오던 어떤 지긋지긋한 피로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라는 그런 의문이 좀 그래도 많이 줄어드실 거라는 거. 그래서 지금 또 계속 돈에 대한 거 그리고 경쟁에 대한 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투자라든지 조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내가 돈을 굴려보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흐름이 괜찮다라고 얘기가 돼요. 그리고 또 여왕제. 여왕제는 제가 이제 항상 따로 말씀드리는 말이 그거예요. 특히 성별이 여자분들이라면 여자로서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신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 저거 어떻게 했지?'라고 생각 드는 거. 나이에 비해서 그 성별의 그런 제한을 뛰어넘고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뭔가를 해내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본인이 1 인분 이상으로 거의 가족 그 인분을 다 하고 사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그냥 왕이 되는 것도 힘든데 여자가 황제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차별과 고난과 그런 장애물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걸 다 뛰어넘어서 어떻게든 이 자리에 오른다는 거, 그러니까 웬만한 그 그릇이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또 계속 말은 이어져요. 그릇이 큰 사람일수록 고난이 많아요. 수모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견뎌야 되나.'라는 생각을 매 순간 하거든요. 매일매일 숨 쉬듯이.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살면서 느낀다는 그런 일상적인 즐거움, 내일에 대한 기대 그런 것도 거의 없어요. 왜냐면 하루하루가 서바이벌 같거든요. 그냥 살아낸다는 그런 기분으로 살거든요. 근데 지금 카드에서는 그런 이번분들이 받으실 보상, 결국에 받게 될 그 보상에 대한 얘기가 가장 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번분들이 죽을 날 받아 놓은 사람처럼 '나 몇 살까지만 살 거야. 나 몇 살까지 이상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런 마음 가지셨다면 어 쪼끔 많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퀘스트를 깨셨고 이제 많은 난관을 통과하셨고 시험을 넘어오셨고 이제는 받을 것들이 더 많이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니까 이번 분들은 또 중간이 없어요. 막 되게 힘들 때는 계속 힘든 일만 연달아 오다가 이제 보상이 올 때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쏟아지는 선물이 도착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이렇게 선택할 정도로 내가 골라 잡을 정도로 사람에 관해서도 이렇게 몰아서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주의하실 점은 너무 많아지면 그거에 대한 갈등이 생긴다고 했었죠. 그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잡음도 생기고 또 바라는 면도 많아질 거라고 했었죠. 근데 이번 분들이 여기서 딱 그 중간을 좀 유지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뭐 이성 관계에 있어서는 '아 이번 너무 문란한데?' 막 이런 말이 돈다든지 아니면 또 뭐 일적인 거에 있어서는 '아 이번 너무 잘난 척해. 지만 잘난 줄 알아.' 이런 말이 돈다든지 뭔가 이번 분들의 그 아쉬울 거 없어 보이는 태도가 괜한 구설의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구와 너무 친밀하고 누구와는 뭐 멀고 그런 것보다도 적당한 거리로 다 같이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가을에는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에게 호감을 보이거나 더 잘해 주고 친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중에 몇 명만 골라서 잘해 주고 막 이렇게 좀 차별한다? 누군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절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좀 잘해 주면서 차라리 어장 관리식으로 인맥을 유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 보면 금은 자례부 카드 나왔는데요. 이번 분들 금은 자례부 뭐냐면 말 그대로 재물이에요. 돈. 재물이 불어난다는 거. 마지막까지 이번 분들한테는 돈에 대한 게 정말 크게 강조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 부적은 좀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도 돈이 잘 안 모이고 모여도 새어 나가고 막 그런 거를 막아주는 부적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의욕이 떨어지고 '아 벌어서 뭐 하냐. 어차피 나갈 건데. 막 살아.' 막 이렇게 욜로족이 되려고 할 때 그런 거를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드는 생각은 이번 분들은 열심히 항상 살았고 열심히 어떻게든 헤쳐나가려고 했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잘 되려고 할 때 항상 발이 묶여 버리고 어떤 좀 이슈가 생겼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거 갈등도 있겠지만 가족이 아프다든지 집에 돈 들어갈 때가 있다든지 돈을 빌려줘야 될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모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흐름을 딱 끊어내고 내가 돈을 축적할 수 있게끔 잔고를 딱 막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콩쥐팥쥐 얘기에서도 두꺼비가 장독 때 깨진 거를 딱 막아 주잖아요, 몸으로. 그래서 물을 채울 수가 있죠. 밑 빠진 독이 아니게끔 해 주죠.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딱 그거예요. 밑 빠진 독 아니게 두꺼비가 들어와요. 그래서 채워 줘요. 그동안도 계속 열심히 사셨으니까 돈을 모으는 거에 있어서는 또 일가견이 있으시겠죠. 다만 빠져나가는 거 그게 문제였을 텐데 그게 막아지면 솔직히 뭐 걱정할 건 더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카드에는 이제 재물이 그 주인을 알아본다. 사람을 알아보고 찾아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되지 못할 사람? 그만한 그릇이 아닌 사람은 자기 손에 돈이 있어도 그걸 제대로 간직하거나 사용하지 못해요. 금방 잃어버리거나 금방 쓸데없는 데 써 버리거나 그리고 굉장히 돈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럽게 느낀다거나 근데 이번 분들은 또 돈이 강조가 되는 게 그런 분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혀지거든요. 이번 분들은 돈을 자연스럽게 또 받아들이고 또 그만큼 돈을 흐르게 만들고 움직이게끔 만들고 돈이 있었다가도 없어지는 것처럼 또 없었다가도 생겨요. 어떻게든 이번 분들에게 돈이 찾아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강조하는 내용 중 하나지만 내가 잃어버린 돈, 내 과거의 돈, 없어진 돈보다도 앞으로 벌 돈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면 이번 분들은 특히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어디서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어디서 어떻게 돈을 잃었는지, 내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그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벌 건지, 얼마나 벌 건지 뭐 그런 것들이요. 네, 그럼 여기까지 이번 분들 리딩 마칠게요. 이번 분들 부자 되세요. 여러분, 뭔가 지금의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과거의 내 모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나 본인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시고 엄격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과거에 한 아주 작은 실수마저도 용서해주고 용인할 수가 없거든요. 남들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해도 나는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고 그때로 돌아가서 그 일을 안 하고 싶고
내 인생 안에서 지워버리고 싶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저한테는 유독 좀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저 또한 그런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예전에는 항상 좀 '나도 그때로 그냥 돌아가서 그 기억을 없애고 싶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생각이 좀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은, 어 보통 이렇게 실패에 대한 좌절감이나 트라우마, 그리고 후회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성공도 해본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한 번이라도 빛나 본 시절이 있는 게 어디냐?'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도 빛나 보지 않은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실패에 더 많이 주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자기가 공감할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 실패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되다가 꼬꾸라진 걸 보면 거기에 막 달려들어서 물어뜯는다거나 집중해서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별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을 하는 것은, 탑을 쌓는 게 아니라, 탑이 높은 게 아니라 탑이 무너지는 거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탑을 쌓거나 높이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빛나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 탑이 무너졌더라도 다시 또 쌓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어느 곳에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빛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의 어떤 무너짐에 주목하는 사람들보다 그 여러분의 반짝임에 주목하는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그때 나도, 내가 미워했던 모습을 나도 나름대로 참 대단했구나. 오죽하면 또 그런 말을 들었을까? 오죽하면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을까? 그것 또한 하나의 파급력이 아닐까? 뭐 이런 관점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높은 데서 떨어질수록 사람의 그 치사율이 높잖아요. 죽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많이 또 좋아할수록 헤어지면은 잊기가 힘들고, 많이 기대할수록 실망도 크고 그런 거죠. 즉 여러분이 잊지 못하거나 조금 후회스러워하는 어떤 일은 또 너무 잘하고 싶었거나 너무 좋아하거나 실제로 너무 좋아하면서 잘하는 일이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과거의 상처가 나의 재능과 그 재주를 모래성처럼 이렇게 덮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덤처럼. 근데 그거를 잘 파헤쳐 보면은 지금도 다시 꺼내 와서 쓸 수 있는 무언가가 묻혀져 있단 말이죠. 근데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어떤 순간에는 정말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면 '아 내가 왜 그걸 그냥 외면하고 안 썼을까? 왜 그걸 사용하려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도 다가올 가을에는 그 보물찾기를 좀 해 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저도 답글 달고 따로 기도로 답례할게요. 멤버십 혜택과 개인 상담 신청 링크는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은방 타로가 텀블벅 펀딩 오픈 10일 만에 후원금 1억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사랑 받을 줄 몰랐는데 어안이 벙벙하고 책임감과 보람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금전적인 액수보다도 저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다는 것에 든든함을 느꼈는데요. 이렇게 저한테 행복감을 선물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예정에 없던 새로운 이벤트도 진행하게 됐는데요. 3일 만에 타로 유튜버 시작하기라는 저의 전자책 미리 보기를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타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시거나 혹은 타로가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이고요. 이 전자책의 경우에는 따로 당첨자를 추천하지 않고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담아서 전부 제공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아직 후원 안 하셨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이벤트 기간에 맞춰서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궁금해하셨던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할게요. 김은방 타로의 구성품으로는 기본 종이 해설서와 PDF 강의록이 함께 제공이 돼요. 이것만으로도 타로를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더 차원이 다른 깊은 해설을 원하시고 귀문방 카드를 메인 덱 삼고 싶으시고 또 제가 어떤 눈으로 타로를 읽는지 그 시각과 비법을 완전히 흡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강의를 듣고 듣지 않고의 차이가 조금 크실 거예요. 강의에 담을 팁들은 지금도 추가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점사가 맞지 않는 이유, 같은 상담을 하고도 누구는 소액, 누구는 고액의 상담비를 받는 이유, 또 손님의 클레임, 부정 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귀문방 카드와 함께 사용하면 좋을 카드들은 뭐가 있는지, 또 본인의 점은 보기가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귀문방 카드를 통해서는 어떻게 자점을 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평소 상담업을 하시면서 고민이었지만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았고 뚜렷한 해결이 나오지도 않았던 것들에 대한 답도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김은방의 세계로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3번 분들 봐볼게요. 3번 분들의 9월, 10월 운세. 3번 분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사모분들은 한번 윗물로 올라가실 것 같다. 점프를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분 상승.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거지가 평민이 되고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렇다기보다는 사모분들은 이미 평민?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그냥 양반?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 왕실로 입성하게 되는, 정말 권력을 주게 되는, 인정받게 되는, 남들이 대접하고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위치에 가게 되는 이런 느낌인데요. 원래도 사모분들이 그렇게 꿀릴 것도 없었고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한 번 더 도약할 시점이 올 가을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동? 근데 그 안에서도 되게 활발한 이동에 대한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빠르고 좀 활발한 이동, 그리고 자발적인 이동, 또 적극적인 이동에 대해서 말을 해 주는데 이거는 내가 선택하고 직접 마음을 먹고 가는 거거든요. 끌려가듯이 가거나 자연스럽게 이끌리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마음을 딱 굳건하게 먹고 '그래 가자.' 이렇게 딱 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이동이라든지 직장이나 주거지를 옮기신다든지 가게를 이동한다든지 사람 간의 이동, 소속 이동, 활동 무대 이동, 그리고 또 누구랑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는 이동, 또 독립하시거나 이혼하시거나 이직하시거나 프리랜서 하시거나 회사를 정리하고 따로 혼자 차리시거나 다른 동업자 구하시거나 뭔가 어찌 됐건 이제 새로운 물을 좀 길러드릴 때라고 보여져요. 또 내가 예를 들어 공장을 하는데 한국계 그런 것들만 취급을 했다? 아니면 주로 수출하는 나라가 동남아 쪽이었다 이러면은 이제는 외국 유럽 쪽으로 내보내 본다든지, 그리고 한국에서만 했으면 또 외국이랑 손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좀 멀리 퍼뜨려 나가는 그런 때라고 하는데요. 원수 카드가 또 마지막에 뜬 걸로 봐서 이렇게 뭔가를 정리하는 시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모분들이 이제 다른 데로 갈 거야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뭔가 갈등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송이라든지 그런 걸 겪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차피 이제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고 또 좀 좋은 거라고 오히려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작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큰 손해를 감수하지 말아라.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잘 정리를 하고 사모분들은 "잘 있어. 나는 더 좋은 데로 간다. 그 너는 나의 미래를 위한 계단 하나일 뿐이었어. 그거밖에 안 됐어. 잘 살아." 약간 이런 느낌? 속 시원한 좀 이별과 빛나는 새 시작이 얘기가 되는데요. 뭔가 제가 볼 때 아홉 수나 삼재이신 분들도 이 3번 많이 뽑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기존의 거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분들 지금 뭐 일이 잘 안 된다든지 사람이 마음처럼 잘 안 된다든지 뭐 그런 고민을 겪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그렇게 잘해 볼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뭐 기존에 계속 좀 정이 들었고 해오던 거라서 이렇게 매달리게 될 수도 있겠지만 사모분들이 할 수 있는 거, 가질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작은 거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거, 새롭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더 생각해 보면 좋을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지금은 어떤 과거 좀 오래 지속되고 유지가 돼 왔던 것들을 붙잡고 미련을 둘수록 더 손해인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일이든 환경이든 어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시절 인연이다. 지금 나는 또 다른 데로 나아갈 때인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고요. 네, 보통 이렇게 말해도 "새로운 것 좀 해 보세요."라고 해도 "아 저는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해요." 혹은 "못 해요. 힘들어요."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브레이크가 원래 따라 붙기 마련이에요. 사람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걸 못하는 이유를 막 엄청 많이 만들어낸다고 해요.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이걸 안 해야 되는 이유보다 훨씬 적도록 그냥 본능이 그렇게 돼 있대요. 근데 저는 이것도 이제 본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누군가의 확실한 도움이 되는 조언이 있어도요. 내 자신이 그게 좀 힘들고 그거를 해 가지고 상황은 더 나아질지라도 마음이 더 괴로울 것 같다면 그냥 그 결정 따르면 돼요. 사람은 각자 삶이 다르고 '아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내 삶이니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아예 딱 내 결단을 믿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아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힘든데.' 이렇게 자꾸 갈팡질팡하게 된다면 그리고 또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고 그런 내가 더 괴롭다면 그때는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도 있는 거겠죠. 조금 더 도전적인 것들로 나아가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생각만 했지만 못 해 봤던 거, 해 보고 싶었던 거 이런 것들 좀 지금 시작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새로운 걸 갖기 위해서는 이전 걸 버려야 한다는 말이 있죠. 쌓기 위해서는 무너뜨려야만 하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또 이전의 나를 죽여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사모분들이 그런 정말 본인의 멘탈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놓여 계신 것 같아요. 결전의 시기에 놓여 계신 것 같아요. 사실 누가 아무리 많은 조언을 해도 본인이 맘먹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요. 또 사모분들이 아까 팔척기 카드 뽑으셨는데 이 말씀을 좀 해 드리고 싶어요. 팔척기는 되게 멀리서 볼 때 굉장히 판타지 같은 존재예요. 키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건물 보듯이 이제 우리가 막 서울에 그런 높은 빌딩 같은 거 보면 저게 내 집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집이 될 거라는 생각도 안 하죠. 너무 높고 휘황찬란하면 오히려 현실감이 안 들고 뭐 질투가 나지도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그 마냥 올려다보고 '와 진짜 웅장하다. 반짝반짝하다. 어두운 데 있어도 눈에 확 띈다. 밝다.'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사모분들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분들은 또 여기저기 좀 동해번쩍 서해번쩍 휘젓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키가 큰 존재라면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또 어딜 가도 상향이니까 뭐 평균 이상만 돼도 눈에 띄는데 사업분들은 아예 우상향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신기해해요. 되게 붙잡고 싶어 해요. 계속 이 사람 보고 싶어서.
그리고 또 그런 말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너 진짜 내가 많은 사람 봤는데 너 같은 애 본 적이 없어." 뭐 그런 말? 처음 보는 사람 같다는 말? 근데 이런 사람이 한 곳에만 매여 있으면 당연히 손해죠. 다양한 경험을 할수록 사모분들에겐 좋겠죠. 가질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겠죠. 그냥 똑같은 일을 하고도 더 많이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은둔고수 이런 거 생각나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은둔고수는 어딘가 이렇게 감춰져 갖고 조용히 활동하고 숨어져 있는데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이게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만 유레카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굉장히 '어디서 이런 사람이 나타났지? 어디서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지?' 하면서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또 나만 알고 싶은 고수라고 느끼면서 자기만 그냥 왕래를 하죠. 딱히 주변에 이렇게 소문을 내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또 은둔고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자기 능력을 다 매진하게 되거든요. 그냥 봉사하는 꼴이 되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자신을 크게 쓰지 못하고 뭔가 좀 이렇게 은둔되어서 생활할 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크게 사용되어야 할 사람인데 본인을 작게 쓰고 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신은 그 일을 망쳐 버린다는 거죠. 빼앗아 버린다는 거죠. 그래야 얘가 더 큰 세상으로 나갈 테니까. 뭐 은둔고수가 되게 작은 그런 천막에서 막 이렇게 거의 길거리 전마냥 사람들 봐줬다고 해 볼게요. 근데 아름아름 다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와요. 너무 잘 보니까 온 사람은 또 온단 말이에요. 근데 도저히 이게 하늘에서 볼 때는 얘를 이렇게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얘는 진짜 명성을 널리 떨쳐서 더 뭔가 우리를 뿌듯하게 해 줘야 하는데, 우리가 얘를 만들었다는 거에 보람을 느끼게 해 줘야 되는데 '얘 왜 이렇게 살지?'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이제 그 일을 망쳐 버린다는 거예요. 천막을 불태워 버려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문을 내 버려요. 얘가 여기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로 가야 되죠. 살아야 되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다른 걸 찾아요. 그러다가 더 넓은 데로 가는 거예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 볼게요. 사모분들 이제 명확해요. 은둔자 나오고 교황 나오고 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위에 있는 사람. 자기도 사람이지만 같은 사람들하고 같은 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팔tov기 얘기가 이어지는 건데 외로워요. 그러니까 다 올려다 보니까 동등한 사람이 없거든요. 뭐 대화를 해도 그쪽에서는 삶의 지평이 사원보다, 그러니까 사원분들보다 넓지가 않을 거예요. 자기들이 막상 또 겪으면 울고불고 밥도 못 먹을 거면서 산만이 겪는 일은 쉽게 보고 약간 '쟤 왜 저러는데 굳이 저럴 필요 있나?' 막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 이거는 또 이제 능지 차이라 그러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분들은 매번 해결사 역할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도와주고 끌어주고 가르쳐 주고 남을 성장시켜 주고 이런 거는 너무 쉬울 거예요. 근데 정작 그렇게 사업분들한테 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런 쓸쓸함이 9월, 10월 월에도 좀 가중될 수 있어 보여요. 원래도 사모분들 이런 거 느끼며 살았지만 조금 더 강해질 수 있겠어요. 이 말은 더 성장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사모분들은 더 성장할수록 더 높이 올라갈수록 사람들과 멀어져요. 더 본인은 좀 고립되고 혼자다?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난 항상 외롭다.' 그런 느낌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독보적인 존재로 올라가다 보니까 승급이 되다 보니까 같은 레벨인 사람이 없어요. 같이 올라와야지 같이 놀 텐데 나만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친했던 사람들하고마저도 좀 양극화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나라는 사람은, 한 번이라는 사람은 내가 외롭지 않으려고 이 능지 차이를 견디면서 저들과 어울릴 수 있겠나? 한 통속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나? 그거는 또 내 자기애가 자존심이 용납 못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 그리고 또 은둔자랑 교황은 둘 다 공부하는 카드라고 제가 이제 해설을 하는데요. 가방끈 카드요. 가방끈이 길다. 학교 다시 가시거나 뭐 대학원 가시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배움에 전념해 보는 거,
뭐가 됐든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수련이 좀 강화가 되고 개발의 시간들이 예고가 되는데 어쨌거나 사모펀드 업그레이드하는 거 사모펀드 조금 더 이렇게 갈고 닦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또 이어질 것 같고요. 여기 세 번째 카드를 보면은 또 뭔가를 이렇게 잔뜩 쌓아 놨다가 두고 떠나는 그런 이동에 대한 게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자발적인 이동이에요. 근데 이제 잔뜩 쌓아 놓은 거를 두고 떠난다?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어 그만큼 헌신해 온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쌓아 놓던 거 길다는 거예요. 들였던 노력이나 시간, 돈 같은 거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거 그냥 그대로 놔두고 포기하고 떠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불쌍하거든요. 나라도 나를 좀 돌아봐야겠거든요. 그니까 사업분들은 그동안에 다른 사람을 불쌍한 면들에 마음이 좀 약해져서 오히려 본인이 불쌍한 건 보지 못하고 많이 용서하고 또 많이 참으셨던 걸로 보여요. 많이 또 기다려 줬고 그 사람들이 그동안 내가 조금 더 잘하면 더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 희망?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또 일어나지 않았고 달라지는 거는 결국 사모분들의 시간, 얼마나 내 몸이 축났냐, 얼마나 내가 나이를 먹었냐 이런 것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도 이러기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참고 그냥 하는 거야. 이래야 내가 사니까 이렇게라도 이제 해야겠으니까. 뭐 그런 마음이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여전히 끊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끊어야만 하는 또 그런 상황일 수 있겠는데요. 가족이라든지 오랜 연인, 뭐 결혼이 예정돼 있던 사이일 수도 있겠고요. 사실혼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새 사람이 좋아져서 알고 있던 사람, 기존의 사람을 정리하는 거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두고 떠난다. 오랜 이 시간을 그냥 덮어둔다. 그대로.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할수록 사람분들은 "아 다 부질없어. 뭐가 소용이 있겠냐." 이런 말 자꾸 입에서 나오실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 스스로 조소하는? 다 내가 뭐 버린 짓이지 뭐 '그래 내가 내 발등 찍었지. 내가 바보지. 미련하지.' 뭐 이렇게 또 자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마지막 겨울 카드를 보면은 다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모분들을 챙겨주는 사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팔척귀처럼 올려다보고 옆에 가서 막 치대고 하면서도 그냥 다 자기들 욕망이죠. 자기들 편하자고 품어 달라 하는 거지 자기들이 정작 사모분들 이렇게 품어 주진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사모분들 많이 베풀고 살았잖아요. 또 어떤 상황으로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어 코로나 때 죽도록 힘들었다, 장사가 안 돼서. 그래서 좀 '이거 코로나 끝나면 나아질까.' 기다렸는데 지금은 또 다른 일, 뭐 환율 문제라든지 이런 정권 교체로 인해서 여전히 더 막막하네. 계속 빚만 지네. 뭐 이런 상황? 그러니까 사람분들은 '나는 진짜 답이 없어. 희망이 없어.' 이렇게 아예 닫아 놓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건데 이번에도 또 무모한 결심이면 어쩌지, 더 안 좋아지면 어쩌지, 이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겨울 카드가. 겨울이 지나면 봄이잖아요. 봄이 오면 결국 날씨가 풀리잖아요. 아무리 꽁꽁 얼어있던 그런 얼음이어도 바닥이어도 녹아서 다시 이렇게 풀이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새살이 돋고 새순이 돋고 새싹이 올라오고 뭐 그럴 것들, 그러니까 산업분들이 아직 그렇게 단정을 내려 버리고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기는 또 이르다는 거. 그래서 뭔가 산업분들한테는 다른 말보다 진짜 마음을 강하게 먹으시라. 그리고 또 자신을 믿으시라. 희망을 가지라. 이 말을 가장 드리고 싶어요. 지금 되게 무너져 있다고 느끼고 부질없다고 느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계절이 바뀌고 순환이 되는 것처럼 산업분들은 지금 강한 그 이동의 흐름에 올라타 계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 보면 산업분들 관대부 카드 나왔어요. 제가 아까 송사도 얘기했었죠. 조금 그런 갈등이나 싸움에 있을 수도 있겠다고. 근데 이 관대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길 수 있게끔
큰 문제가 없게끔 보호해 주는 그런 부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건 아니면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걸렸건 뭐 어쨌건 시간이 정체가 되고 내가 잠도 못 자고 이제 솔직히 그렇잖아요. 밥도 못 먹고 내 잘못이 아니어도 괴로운 게 관제인데 이게 일이 쪼끔 더 빨리 풀리게끔 해 준다. 빠르게 전개되고 빠르게 좀 마음이 편해질 수 있게 도와준다. 뭐 그런 의미의 카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사모분들에게 계속 빠름을 강조했죠. 그래서 이런 송사에 엮이지 않으신 분들이어도 지금 내가 뭔가 묶여 있거나 '아 이게 언제쯤 해결될까?' 싶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속전속결로 전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해답이 있으며 그 해답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런 의미까지 읽혀지는데 사모분들 그동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제 봄으로 많이 피워내 주시며 살았잖아요. 이제는 사모분들이 봄으로 피어날 때예요. 그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럼 사모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뭔가 지금의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과거의 내 모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나 본인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시고 엄격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과거에 한 아주 작은 실수마저도 용서해 주고 용인할 수가 없거든요. 남들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해도 나는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고 그때로 돌아가서 그 일을 안 하고 싶고 내 인생 안에서 지워버리고 싶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저한테는 유독 좀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저 또한 그런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예전에는 항상 좀 '나도 그때로 그냥 돌아가서 그 기억을 없애고 싶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생각이 좀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은 어 보통 이렇게 실패에 대한 좌절감이나 트라우마 그리고 후회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성공도 해본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한 번이라도 빛나 본 시절이 있는 게 어디냐?'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도 빛나 보지 않은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실패에 더 많이 주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자기가 공감할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 실패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되다가 꼬꾸라진 걸 보면 거기에 막 달려들어서 물어뜯는다거나 집중해서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별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을 하는 것은 탑을 쌓는 게 아니라 탑이 높은 게 아니라 탑이 무너지는 거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탑을 쌓거나 높이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빛나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 탑이 무너졌더라도 다시 또 쌓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어느 곳에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빛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의 어떤 무너짐에 주목하는 사람들보다 그 여러분의 반짝임에 주목하는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그때 나도 내가 미워했던 모습을 나도 나름대로 참 대단했구나. 오죽하면 또 그런 말을 들었을까? 오죽하면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을까? 그것 또한 하나의 파급력이 아닐까? 뭐 이런 관점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높은 데서 떨어질수록 사람의 그 치사율이 높잖아요. 죽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많이 또 좋아할수록 헤어지면은 잊기가 힘들고 많이 기대할수록 실망도 크고 그런 거죠. 즉 여러분이 잊지 못하거나 조금 후회스러워하는 어떤 일은 또 너무 잘하고 싶었거나 너무 좋아하거나 실제로 너무 좋아하면서 잘하는 일이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과거의 상처가 나의 재능과 그 재주를 모래성처럼 이렇게 덮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덤처럼. 근데 그거를 잘 파헤쳐 보면은 지금도 다시 꺼내 와서 쓸 수 있는 무언가가 묻혀져 있단 말이죠. 근데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어떤 순간에는 정말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면 '아 내가 왜 그걸 그냥 외면하고 안 썼을까?'
왜 그걸 사용하려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도 다가올 가을에는 그 보물찾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저도 답글 달고 따로 기도로 답례할게요. 멤버십 혜택과 개인 상담 신청 링크는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고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은방 타로가 텀블벅 펀딩 오픈 10일 만에 후원금 1억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사랑 받을 줄 몰랐는데 어안이 벙벙하고 책임감과 보람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금전적인 액수보다도 저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다는 것에 든든함을 느꼈는데요. 이렇게 저한테 행복감을 선물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예정에 없던 새로운 이벤트도 진행하게 됐는데요. 3일 만에 타로 유튜버 시작하기라는 저의 전자책 미리 보기를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타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시거나 혹은 타로가 아니더라도 유튜브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이고요. 이 전자책의 경우에는 따로 당첨자를 추첨하지 않고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담아서 전부 제공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아직 후원 안 하셨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이벤트 기간에 맞춰서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궁금해하셨던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할게요. 김은방 타로의 구성품으로는 기본 종이 해설서와 PDF 강의록이 함께 제공이 돼요. 이것만으로도 타로를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더 차원이 다른 깊은 해설을 원하시고 귀문방 카드를 메인 덱 삼고 싶으시고 또 제가 어떤 눈으로 타로를 읽는지 그 시각과 비법을 완전히 흡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강의를 듣고 듣지 않고의 차이가 조금 크실 거예요. 강의에 담을 팁들은 지금도 추가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점사가 맞지 않는 이유, 같은 상담을 하고도 누구는 소액, 누구는 고액의 상담비를 받는 이유, 또 손님의 클레임, 부정 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귀문방 카드와 함께 사용하면 좋을 카드들은 뭐가 있는지, 또 본인의 점은 보기가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귀문방 카드를 통해서는 어떻게 자점을 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평소 상담업을 하시면서 고민이었지만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았고 뚜렷한 해결이 나오지도 않았던 것들에 대한 답도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김은방의 세계로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4번 분들 봐볼게요. 4번 분들의 9월, 10월 운세 4번 분들은 오늘 제가 이 리딩하는 카드들 중에 가장 드릴 말씀이 일관되고 또 단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4번 분들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반짝반짝 존재만으로 그저 빛인 사람이다. 그저 빛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이게 어떤 반짝임이냐면 약간 다른 세계 사람? 월드스타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또 영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눈, 귀 이런 게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눈이 하나 더 트이고 귀가 하나 더 트인 거죠. 제3의 감각이 열려 있다라는 소리인데요. 4번 분들에게도 같은 게 얘기가 돼요. 굉장히 스타성이 출중하고 또 자기만의 감수성,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를 가진 사람. 그래서
뭔가 이런 화려함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인기도 얻지만 돈도 같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을 좀 드러내고 어필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너도 나처럼 되고 싶지? 도와줄까?" 뭐 이런 식으로 뽐내는 일을 하실수록 좋다는 거예요. 창작이나 뭐 뷰티, 패션, 연예계, 방송 쪽 그리고 할인업, 뭔가 나라는 캐릭터로서 그래도 증명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일들 추천드리는데요. 자본분들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뭐라도 좀 전문적이고 희소성이 있는 일들 안에서 승부를 보게 될 것 같아요. 원래도 그런 분들이지만 이번 가을에는 특히나 좀 그런 운이 많이 들어와 계신데요. 뭐 조직이나 회사는 조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너무 본인이 튀어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잘하는데도 치이고 잘하는데도 견제를 받고 또 하는 만큼 보상이 안 따르고 좀 그런 억울한 면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곳에 있으셨다면요. 이 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 자본분들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상처 많은 마법사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마법 부리는 거를요,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되게 좋아하고 쳐다보다가도 이용하거나 그냥 등에 칼을 꽂아 버리거나, 이런 배신들, 인간에 대한 불신, 인류애가 소멸되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상처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본분들은 본인의 상처를 거름 삼아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좀 크고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난다. 이미 자라났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 거는 좀 4번분들 인어 같아요. 그러니까 인어 울면 보석 나오죠. 진주 나오죠. 근데 그 옆에서 막 인어한테 "내가 볼 때 너 좀 남달라 보여. 특이해 보여." 약간 이런 식으로 인어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래 놓고 인어한테 "너 뭐 힘든 거 있으면 말해라." 그러면 뭐, 아니면은 "저 사람 너도 저 사람 싫어하지?" 하면서 약간 캐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믿고 털어놔 봐. 나는 말할 사람도 없어. 나한테 기대." 이렇게 해 놓고 막상 이제 배신하는 거, 그리고 또 인어 편 대준다고 해 놓고 인어가 눈물 흘리는 거 진주로 변하는 거 보면은 이제 또 눈이 돌아버려 가지고 인어 팔아먹는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근데 자본분들은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인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늘은 눈부시게 반짝이고 또 인간의 두 다리로 가지 못하는 물속을 자본분들은 헤엄쳐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비극이 뭐냐면, 인어는 자기가 그렇게 뛰어난 존재임에도 인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신도 인간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어의 비극이고 자본분들의 비극이거든요. 슬픔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층 위에 그 너머의 것을 보는 이유로 공허했던 시간들이 참 많으셨을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주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구는 둥글다." 그랬을 때 "미쳤냐? 지구는 네모네." 또 약간 "진짜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러고 막 박해를 받았죠. 그러니까 원래 지구가 둥글다는 걸 먼저 바라봤던 사람인데. 이제 그래서 막 미친 사람이라고 몰아가고 뭐 감옥에도 갇히고 뭐 이런 일들을 당하다가 "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니? 너 아직도 네 말이 맞다 생각하니?" 라고 하면 그 사람 말이에요. "아니 난 틀렸어. 너네 말이 맞았어. 그러니까 나 좀 꺼내 줘." 그러면 이제 걔를 꺼내 주거든요. 밖으로 나와서 몰래 또 다시 연구를 해요. 그래 놓고 또 "지구는 둥글다." 이래요. 그냥, 그러니까 유도리 있게 사는 거죠. 융통성 있게 사는 거죠. 완벽하게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또 내 의견을 완벽하게 믿어줄 사람, 동조해줄 사람을 찾으면서 그게 안 됐다고 해서 막 괴로워하기보다 '아 저 사람들은 저기까지가 한계여서 저기까지밖에 아직 못 본다. 그래서 나는 내 실속을 챙긴다.' 이 마인드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자원분들에게도 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데요. 아주 반짝이는 보석을 가진 사람이 그 보석의 감정가를 모르면 이용만 당하고
사기만 당할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짜리 가졌는지, 그래서 어떻게 경계를 세워야 하는지 좀 더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4번 분들 아까 수비 카드 뽑으셨어요. 근데 이게 수비가 보면 막 어 굉장히 머리를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진짜 기가 다 빨려 가지고 '돌아버리겠네.' 그런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막 거의 강강술래를 띠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혼자서 굉장히 좀 괴로워하는 그 모습이 결국에 '아 얘네랑 나는 다르다. 얘네는 공동체인데 나는 여기에 낄 수 없다.' 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적응을 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잘못된 건지 얘네가 잘못된 건지 또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4번 분들한테는 딱 그 말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백로가 까마귀 노는데 왜 가요? 가면 어차피 자기가 왕따 당하고, 자기가 백로인데도 거기 가면 미운오리 새끼 되잖아요. 4번 분들은 그 4번 분들의 어떤 1 인으로서의 파급력, 그 정체성을 잘 활용하셔서 그 사람들과 오히려 거리를 두고 어떤 개인적인 영역에서 승부를 볼 때 정말 크게 또 성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혼인 카드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대사, 가 특히나 인연에 대한 카드이기 때문에 4번 분들 뭐 운명적인 사랑 꿈꾸시는지 그런 생각 드네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 전이라면 그런 인연이 들어오실 게 또 예고가 되고요. 본인이 인어니까 아무랑 못 만나죠 당연히. 판타지 소설에나 나올 그런 구원서사, 뭐 운명적 사랑이 오히려 어울리시는데요. 근데 그게 또 사원분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솔직히 판타지 아닌가?' 하면서도 이상하게 '나랑 좀 가까운 얘기 같다.' 이렇게 느끼셨을 수 있어요. 뭐 영화 뭐 트와일라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예 먼 세계라기보다 오히려 나랑 저게 더 가까운 느낌? 그러니까 현실적인 사랑보다 오히려 아예 비현실적인 쪽이 나랑 가깝다고 느껴지는. 근데 지금 뇌가 되는 거는 그 일반적인 사랑보다도 좀 더 어려운 사랑,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목표에서 더 가능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재회라든지 또 임신도 포함이 되겠고요. 또 사람 관계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썸 타고 좋아해, 뭐 이것보다 짝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애인 있는 사람하고 이어지고 싶다든지, 혹은 좀 더 금지된 사랑까지도 얘기가 되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리딩 때 왜 이런 얘기를 종종 끼워 말하냐면 상담 때 되게 여러 사정을 가지신 분들이 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물론 아무 죄의식도 없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면은 대화가 안 되겠죠. 근데 보통 엄청나게 괴로워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또 윤리적인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건 아니고 그냥 해석이 나오는 대로 한 개 조금씩 더 읽어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될까요? 너무나 장애물이 많은데요. '아 나는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룩한 사랑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이 뭘 가지고 싶냐에 따라 또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친구가 갖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평생의 소원이 나와 그냥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맞는 친구 하나 사귀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또 바라는 게 올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나한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갖고 싶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돼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 볼게요. 4번 분들 카드 진짜 엄청 좋아요. 엄청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그 번호들 중에 4번 분들 카드는 진짜 제일 좋은데요. 그러니까 4번 분들 같은 분들이 개인 상담 오시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인생사를 얘기하는 거, "이러는 것 때문에 힘들었지." 뭐 이런 건 되게 길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뭐 미래에 대해서는 간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돼." 이게 땡이거든요. "잘 된다."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겠죠, 듣는 입장에서는. 근데 멀리 보는 사람 눈에는 그저 환해요. 빛이 막 반짝이거든요. 그냥 오아시스처럼 느껴지거든요.
지금 선카드 이렇게 나왔는데 월드카드. 선카드는 제가 이제 "조상이 보호한다." 의미로 자주 읽어요. 그러니까 신가물이신 분들 4 번도 많이 뽑으셨을 것 같은데요. "신이 지키는 자손이다." 근데 또 이런 분들은 그만의 또 아우라가 있다 보니까 그걸 본인도 잘 모르고요. 보는 사람도 정확히 이게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지만 뭔가 '이 사람은 다르다.'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니까 뭐 싼 거 입어도 비싸 보인다거나 부티가 난다거나 뭔가 굉장히 분위기가 있다거나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든다거나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또 월드카드는 이제 모든 악의가 다 맞아들어가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뭐 하나가 잘 되면 하나가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다 가질 수는 없다고 하는데 근데 월드는 그럼에도 다 갖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으로 비유를 하면은 뭐 가수로 탑을 찍고 연기로 주연상도 받고 근데 MC도 보고 예능도 하고 작사, 작곡 뭐 만능 엔터인 거예요. 올라운더로서의 이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분들도 좀 '아 자본 못하는 게 뭐지? 사기캐다.' 약간 무서울 정도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본분들은 제가 아까 이게 까마귀한테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까마귀한테만 자꾸 가다 보니까 그동안에 또 까마귀한테만 일어날 수 있는 걔네 같은 애들한테나 또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4 번분들 생각할 때는 어쨌건 그런 경험이 지배적이니까 '아 그냥 새들은 다 이런가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까마귀에 해당되는 한정이 되는 그런 이슈였던 거고 4 번분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가서는 다른 일을 충분히 겪을 수가 있어요. 지금 또 제가 보여지는 것은 약간 자본분들이 그동안에 자기 능력을 좀 과소평가한다든지 또 이상한 말들에 가스라이팅을 당해 가지고 좀 의기소침돼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관해서 이제 완벽하게 재인식 재평가를 받으면서 '아 내가 이 정도였나? 나 이렇게까지 칭찬받고 사랑받을 사람이었나?' 좀 그런 것들도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진작에 그랬어야 되는데 잘못된 데서 구박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삼국나인 카드 이게 무슨 카드냐면 그러니까 이게 옛날 시대에는 거의 다 이제 밭을 메거나 애를 키우거나 그런 식으로 살았잖아요, 여자들이. 뭐 공부 같은 것도 꿈도 꿀 수 없었고요. 자기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 본다는 것도 욕심이었고 되게 좀 그런 사회였는데 근데 그런 농경사회 안에서도 일반적인 그 여자들과 다른 삶을 사는 거 그리고 일과 능력을 인정받는 거 그리고 품계를 받는 거 명예를 갖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전문직이죠. 그리고 성공한 거.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산층까지 가면서도 자기가 얼만큼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뭐 승은을 받는다든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해 주는데요. 결국에 자본분들은 그거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굳이 그런 좁은 데 목매지 말고 1 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자본분들이 어떤 아주 좁은 그런 울타리 그리고 사람들 안에서 맞지 않는 거 맞춰 보려고 하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냥 계속 내가 소진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든 이런 뭐 체력이든. 근데 자본분들이 그냥 정말 그냥 살짝만 분야를 틀어서라도 그냥 개인적으로 뭔가를 좀 해 보려고 한다든지 오히려 대중적인 장르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면요. 반응이 굉장히 또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고 어떤 집단에서의 그런 성과보다도 내 개인적인 전문성, 내 개인적인 파급력을 끌어올리면 저절로 나머지가 따라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음식도 먹어 봐야지 먹는다고 하는데 자본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먹어 보는 음식이 종류가 되게 늘어날 것 같아요, 뷔페.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아 밥은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게 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전혀 다른 그런 식단, 그리고 상차림 이런 걸 체험해 보면서 '아 이렇게도 먹을 수 있는 거였구나.' 그리고 돈이라면 '아 이렇게도 벌 수 있는 거였구나. 이 정도 액수도 한 번에 벌 수 있는 거였구나.' 똑같은 걸 했는데 똑같은 말을 했을 뿐인데도 '이런 반응을 또 얻을 수가 있구나.' 자기 객관화가 점점 이제 되어 가실 거라는 거죠.
제가 아까쯤에 어느 정도 그 타인과의 경계를 세우고 내가 얼마만큼의 그 감정과 보석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은 또 그 인어로서의 순수성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 인어는 사람을 믿으면 위험해지니까요. 그 자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점점 또 흑화를 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편이 훨씬 자본분들한테는 또 좋을 거라고 느끼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불나방에 이렇게 빛만 보면은 벌레라서 타 죽을 거 알면서도 막 돌진을 하잖아요, 너무 좋아 가지고. 그러니까 4 번분들을 보면서 약간 그렇게 '나도 제발 4 번만큼 되고 싶다. 4 번이란 이상에 닿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동기부여가 되어서 인생이 발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4 번은 타인의 롤모델이자 뮤즈가 될 거다.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 보면 4 번분들 인기부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딱 똑같이 나오죠. 제가 오늘 말할 거 없다고 한 이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지는 부적, 사람들이 꼬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적인데요. 4 번분들은 사실 이런 거 없어도 원래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적은 뭔가 꼬이더라도 더 좋은 식으로 꼬이고 4 번의 영향력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모이게끔 도와준다고 해석이 돼요. 그리고 또 이 카드에 들어있는 의미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사람이 자기 PR하는 거, 자기 알리고 스스로 이렇게 칭찬하는 거 절대 부끄러운 일 아니다. 그것은 아무리 유명해도 필요한 일이다. 뭐 이런 건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그런 말 봤어요. 뭐 이런 삼성? 뭐 그런 기업도 광고를 하잖아요. 제발 이 핸드폰 사 달라고. 우리 핸드폰 다른 데보다 훨씬 좋다고 계속 광고하잖아요. 근데 삼성도 그렇게 핸드폰 열심히 파는데 우리가 뭐라고 자기 PR 안 하냐, 뭐라고 그런 거 부끄러워하냐, 뭐 그런 글이었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꼭 뭐 이렇게 사업을 하고 물건을 팔지 않아도 요즘 시대에서는 브랜딩이 필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경제적인 것 때문만은 아니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본분들의 어 안전을 위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4 번의 그 반짝이는 비늘에 손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4 번한테 "너 인어라며? 한번 울어봐." 이렇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 어느 정도 인기가 있으면 또 질투를 해요. 근데 아예 '저 사람은 절대로 나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야.'라고 느껴지면 그저 공경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분들이 지금 목표로 삼으셔야 될 것도 그냥 그뿐이에요. '난 원래 인기 많았고 피곤했지만 이걸 딛고 올라서서 아예 더 범접할 수 없는 데로 가자. 아예 나의 그 안전지대를 견고하게 세우자.' 이 인기부에 복숭아꽃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도화의 의미죠. 그 구경꾼들인데요. 저거 뭔데? 나도 한번 봐 볼래. 저게 저렇게 유명하다고? 저 사람 저렇게 인기 있다고?' 하고 모여드는 그런 인파요. 근데 그 인파 속에서 이제 자본분들이 아까 그 수비 카드처럼 정신없어 하거나 또 어느 정도 또 사람들에게 휘둘리거나 그런 거 없이요. '아 이렇게나 많이 또 사람이 모였네. 그럼 난 여기서 뭘 해야 될까? 어떤 걸 보여주고 또 이득을 취해야 될까?' 이렇게 조금은 '계산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도 있다.'라고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뭐 아쿠아리움 이너쇼 같은 것도요, 돈을 받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원분들은 따지고 보면은 그 일상 일거수일투족이 다 쇼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게 다 화폐 가치로 연결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나의 쇼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여줘야 가장 나다울까? 이것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시점 같아요. 네, 그럼 4번 펀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뭔가 지금의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과거의 내 모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나 본인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시고 엄격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과거에 한 아주 작은 실수마저도 용서해 주고 용인할 수가 없거든요.
남들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해도 나는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고 그때로 돌아가서 그 일을 안 하고 싶고 내 인생 안에서 지워버리고 싶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저한테는 유독 좀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저 또한 그런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예전에는 항상 좀 '나도 그때로 그냥 돌아가서 그 기억을 없애고 싶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생각이 좀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실패에 대한 좌절감이나 트라우마 그리고 후회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성공도 해본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한 번이라도 빛나 본 시절이 있는 게 어디냐?'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도 빛나 보지 않은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실패에 더 많이 주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자기가 공감할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 실패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되다가 꼬꾸라진 걸 보면 거기에 막 달려들어서 물어뜯는다거나 집중해서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별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을 하는 것은 탑을 쌓는 게 아니라 탑이 높은 게 아니라 탑이 무너지는 거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탑을 쌓거나 높이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빛나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 탑이 무너졌더라도 다시 또 쌓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어느 곳에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빛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의 어떤 무너짐에 주목하는 사람들보다 그 여러분의 반짝임에 주목하는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그때 나도 내가 미워했던 모습에 나도 나름대로 참 대단했구나. 오죽하면 또 그런 말을 들었을까? 오죽하면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을까? 그것 또한 하나의 파급력이 아닐까? 뭐 이런 관점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높은 데서 떨어질수록 사람의 그 치사율이 높잖아요. 죽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많이 또 좋아할수록 헤어지면은 잊기가 힘들고 많이 기대할수록 실망도 크고 그런 거죠. 즉 여러분이 잊지 못하거나 조금 후회스러워하는 어떤 일은 또 너무 잘하고 싶었거나 너무 좋아하거나 실제로 너무 좋아하면서 잘하는 일이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과거의 상처가 나의 재능과 그 재주를 모래성처럼 이렇게 덮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덤처럼. 근데 그거를 잘 파헤쳐 보면은 지금도 다시 꺼내 와서 쓸 수 있는 무언가가 묻혀져 있단 말이죠. 근데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어떤 순간에는 정말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면 '아 내가 왜 그걸 그냥 외면하고 안 썼을까? 왜 그걸 사용하려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도 다가올 가을에는 그 보물찾기를 좀 해 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저도 답글 달고 따로 기도로 답례할게요. 멤버십 혜택과 개인 상담 신청 링크는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